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13번째 노트. 순서를 조금 바꿔서 원래 11, 12, 빅 5랑 템플릿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빅 5와 템플릿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예외 처리 부분이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요 13번째 노트를 10번째 노트로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설명을 요 예외 처리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살펴봤던 그 move constructor, move assignment 그 이동과 관련된 좀 더 깊은 얘기, 그 다음에 범용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한 템플릿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뒤로 미루겠습니다. 예외 처리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외 처리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프로그래밍을 하든지 간에 예외 처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예외 처리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오류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류가 생겼을 때 프로그램에 별로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그런 것을 예외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고 이제 그 C++에서 사용하는 예외 처리할 때 필요로 하는 throw, 그 다음에 try, catch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외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요 방법 말고 assert라고 하는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요건 이제 C부터 있었던 기능이에요. 그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무리로 예외 처리를 하는 팁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이제 구현해야 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만 생각해서 먼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의 인출 메소드. 그래서 은행의 인출 메소드를 만든다. withdraw 함수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객체지향인 경우에는 int amount를 받아서 요 int amount를 받아가지고 잔액에서 amount만큼을 빼주는 것이 원래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단순할 수 있어요. 심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도 별도 처리할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뭐 별도 처리할 특별한 경우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 말고 좀 다른 경우가 말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경우인데 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거고요. 예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소드에서는 이제 별도 처리할 경우는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해줘야 되겠고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고려한 다음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 처리를 이제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함수는 인자를 받게 되는데 인자 이 인자는 여기 보시면 int예요. 타입이 int입니다. 그럼 인자의 타입을 살펴보면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에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사용하는 유효한 범위가 있을 거고
이 유효한 범위와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 amount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안 쓰고요. int min에서 0까지 해서 int max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withdraw는 요 경우 0도 아니고요. 0보다는 큰 값이 오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0이 오거나 음수가 오면 이거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이거 어떻게 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선 제외합시다. 요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에 뭐 해야 될 일은 여기 온 만큼을 잔액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예외적인 상황은 인자를 봐야 되는 거고요. 먼저 그럼 인자가 타입이 int니까 int의 값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값의 범위는 int min에서 int max예요. 근데 우리가 처리하는 이 withdraw가 처리해야 되는 유효한 범위는 양의 정수입니다. 우선 양의 정수예요. 그래서 음수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양의 정수에 대해서도 amount가 밸런스보다 크면, 잔액보다 크면 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잔액과 같을 때까지만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가 되면 예외적인 상황이 되겠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빼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를 해서 이 int amount의 이 인자의 범위를 검사를 해서 이 범위가 유효한 범위면은 요걸 해주고, 유효하지 않은 범위면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할 수 없지만 처리 가능하면 처리의 소프트웨어가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겠고, 그 상황을 내가 이 코드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는다는 것은 이 부분을 조건문으로 검사를 해서 이 범위이면 0이거나 음수이거나 밸런스보다 크면은 안 빼주면 돼요. 그걸로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if 문으로 이런 경우에는 안 하고 유효한 경우에만 요걸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짜는 게 좋은 방법인데, 개발 과정에서는 이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즉,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값이 들어오는지를 개발자가 알아야 돼요.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withdraw 코드는 문제가 없지만 이 withdraw를 호출하는 데의 코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문제를 빨리 알아내야 돼요. 문제를 빨리 알아내기 때문에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또 중요하고요.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래머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 경우에 짜요. 그러면 그렇게 짜는 것만이 개발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는 그런 경우 말고 프로그램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고객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짜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경우예요? 원래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경우인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인데 고객이 인지를 못한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자가 찾아내고 프로그래밍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기본 안전성. 함수 실행 도중에 예외가 발생을 하면 사용 중인 자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개방한 파일을 닫아준다든지 동적 할당된 공간을 반납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불변 조건들이 유지되는지를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변 조건이란 계속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는 잔액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불변 조건이면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밸런스 값이 양수가 유지되는지 안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변 조건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불변 조건도 함수의 불변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클래스의 불변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불변 조건이라는 것은 객체가 생성돼서 소멸될 때까지 계속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클래스 불변 조건이 되겠습니다. 함수 불변 조건은 함수가 실행돼서 끝날 때까지 계속 만족이 돼야 되는 조건이에요. 클래스 불변 조건이면 함수 불변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에 뭐죠? 근데 이제 일반 함수면 또 클래스 불변 조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좀 다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들 계속 만족을 해야 프로그램이 강건해져야 되는 조건들이 뭔지는 내가 찾고 문서화하고 얘를 기준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됩니다. 이 얘기는 처리한 데이터가 유효한 상태이어야 된다는 건 예항도 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함수 호출 전의 상태로 데이터를 모두 복구할 수 있으면 강한 안전성을 우리가 이 함수는 제공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나더라도 함수 이전으로 되돌려 있으면. 그래서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강한 안전성을 제공해야 하는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힘들어요. 힘들다. No except 키워드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예외 처리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함수를 하나 구현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함수에서 실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에 초점을 둬서 그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값들만 인자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값이 아니라 엉뚱한 값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이 그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그 함수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안 일으키도록 예외 처리 기능을 프로그램 안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에 일어나지 않지만 발생 가능한 문제예요. 발생 가능한 문제다. 예를 들면 0 나누기, 열고자 하는 파일이 없는 경우, 자원이 부족한 경우, 파일을 저장하려는데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 등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예외를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
그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예외 처리랑 개발 이후 배포 버전에 포함되는 예외 처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예외 처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 처리는 개발 과정에서의 예외 처리는 오류 발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이후에는 예외가 발생하여도 프로그램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서는 예외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죽어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죽는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강건하게 만들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과정에서는 한 번도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배포하고 났더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어 배포되어 사용자들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서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측되지 못한 예외는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면 개발된 이후 배포되고 나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예측한 문제들은 예외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외 처리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겠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데 생각을 못했어요. 개발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개발된 이후 배포돼서는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프로그램이 죽거나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되어 처리된 예외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사용자에게 오류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물론 알리지 않고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안 알려도 되겠지만 사용자한테 알려가지고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면은 현재 작업을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우아하게 종료한다는 것은 종료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프로그램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오류가 생겨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되기가 어려운데 죽지도 않고 종료도 어렵고요. 종료시키기도 어렵고 다른 프로그램도 동작하지 않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체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겼는데 키보드 입력도 하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마우스도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껐다 킵니다.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우아하게 종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그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운영체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보장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컴퓨팅 환경이 해줘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종료하는 것은. 자, 프로그래밍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크게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A-1 쓰기는 어렵겠지만 A, I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했는데 I가 예기치 않게 음수값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게 범위가 0에서 10인데 12를 갖거나 뭐 12를 갖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스를 수정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측하여 해당 문제가 발생할 때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사용자 입력 오류예요. 사용자가 정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양의 정수만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사용자가 -1을 입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달력 같은 경우에는 1부터 31이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오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생일이 엉뚱한 생일을 입력할 수는 있어도 뭐 -1이나 100이나 전혀 엉뚱한 값을 입력해서 프로그램이 오동작하게끔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 오류는 그걸 발견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오류 자체, 입력 자체를 엉뚱한 값을 입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측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물리적 제한, 장치 오류들 이런 것들입니다. 하드디스크 공간 부족 예측할 수 있죠. 이제 예를 들면 게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현재 작업을 저장해 줍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아니면 사용자가 게임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하려고 세이브를 해요. 근데 세이브를 해봤더니 이 친구가 파일 시스템을 잘 관리 안 해서 파일 시스템에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 죽이면 안 되겠죠. 사용자한테 알려줍니다. 파일을 세이브하려 봤더니 공간이 부족합니다. 공간을 지우고 다시 저장을 선택해 주세요. 아니면 저장을 안 한다든지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프린팅을 했는데 용지가 없어요. 그러면 프린터에서 오류 메시지 줍니다. 그런데 사용자한테 안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프린터를 보냈는데 컴파일러는 그 프린터에서는 깜빡거리고 프린팅 안 되고 나는 기다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알려줘야 됩니다. 프린터 형지 용지가 없어서 인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지를 공급해 주세요. 공급한 다음에 다시 OK를 누르면 인쇄가 진행됩니다. 물론 OK 안 눌러도 프린터 다시 집어넣으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은 처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prevention is better than aftercare 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방지하도록 프로그램 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객체지향 C++ 말고 그 전에 C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외 처리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은 함수의 반환값을 활용했습니다.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함수를 만들 때, fun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를 만들 때 어떤 값들을 받는데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함수를 종료시키고 어떤 값을 반환해서 어떤 값이 오면 뭔가 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았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반환값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부르고 결과값을 받아서 이 값이 success가 아니면 뭔가 또다시 그 오류 처리를 해주는 형태로 프로그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면은 그 오류 처리와 정상 처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코드를 읽기가 너무 불편해요. 오류 처리와 정상 처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코드를 읽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F, G, H 요 순서대로 실행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읽기 편하죠. 아, F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 G, 그 다음 H인데 이런 식으로 오류 처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반환값을 활용하는 예외 처리 방법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요. 번거롭다. 두 번째, 적절한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A와 B를 비교해요. 어떤 타입의 A와 B를 비교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함수는 같으면 0, 크면 A가 크면 양수, 작으면 음수를 준다. 그러면 이 인트는 인트 민에서 인트 맥스까지의 범위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모든 값들이 컴페어의 유효한 값이 됩니다. 유효한 결과값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값을 줘야 올바른 값을 주는지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find int라고 합시다. list k 이렇게 줬는데 여기서는 이 k가 리스트에 있으면 색인을 반환하고 없으면 -1을 반환하죠. 그러면 -1이라는 반환값을 가지고 이 함수가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을 줬다. 그럼 이 -10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도 됩니다. 왜? -10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반환값으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을 나타낼 수 없는 함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값을 반환하는 함수의 경우에는 그 함수가 그 반환값을 가지고 어떤 문제 상황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오류를 처리하는 위치에 대한 유연성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바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검사 건너뛴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류 처리 위치에서는 유연성이 없다. 그 다음에 호출한 측에서 검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되죠.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해요. 안 나겠지 하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99번은 문제없이 동작하고 한 번은 문제없이 동작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죠.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거예요. 이 코드와 이 코드를 읽는 문제예요. 정상적인 경우에도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쵸?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도 늘 비교를 해줘야 돼요. 이 값이 정상인지 아닌지 비교하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객체지행에 쓰는 새로운 기법들은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확실히 개선해 줍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 개선을 해줘요. 뭐 C++의 경우에는 요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선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자바는 요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주고요. 요거는 뭐 개선이 되진 않습니다. 여전히 예외 처리하는 건 번거로우고요. 정상적인 경우에도 성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새 예외 기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기본 생각은 실패하면 자동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곳으로 이동하자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디서 해야 돼요? 바로 그 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으면 예전에서는 H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G에서만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H에서 발생을 하면 G에서 할 수도 있고 F에서도 할 수도 있고 메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 분담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는 G에서 하고 어떤 거는 A, B 종류는 G에서 하고 C, D는 F에서 하고 이 종류의 문제는 메인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패와 연관된 처리들을 묶을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 실행한 다음에 G를 실행해야 되는데 F가 실행되면 G도 실행이 안 돼야 돼.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F가 실행이 안 됐을 때 제대로 정상적으로 했을 때 G도 실행이 안 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프로그램의 주 로직에서 오류 처리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요 얘기인데 크게 개선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요거는 요 두 개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히 개선이 된다. 오류 처리 위치에 대한 유연성은 확실히래요. 유연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역할 분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환 타입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반환 타입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반환 타입 갖고 예외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법은. 그리고 객체적인 개념까지 도입하면 예외와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유지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구하고도 문제점도 여전히 있어. 현재는 같이 병행한다. 그러니까 옛날 방법과 지금 방법, 그러니까 아예 리턴 타입을 이용한 그 오류 처리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쓰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새 예외 처리 기법을 가지고 처리한다. 자, 새 예외 그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예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동적으로 배열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용자한테 배열의 용량을 입력받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사용자가 -1을 입력하면 그렇죠? -1을 입력하면 bad alloca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이 new라는 연산자는 결국은 내부적으로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함수에서는 이 용량을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음수가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입력하면 bad alloc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여기다가 예외 처리를 집어넣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try catch라는 걸 이용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P에서 new equal 요 부분이 이제 여기로 와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서 bad 언럭이 발생을 하면 요 위치에서 어떻게 돼요? 원래는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try catch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면 요 catch 부분을 와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요게 실행돼서 정상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아까와 달리 마이너스 1을 입력해도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거는 그냥 예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외들이 내가 어떤 시스템의 기능을 쓰거나 또는 뭐 어떤 함수를 써요. 100에 뭐 무슨 함수를 써. 벡터가 있는데 벡터 인트가 있는데 얘를 막 써요. 쓰는데 어떤 함수를 부르는데 이 함수를 부르다 보면 예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외들이 발생되는데 그 예외를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죽습니다. 마찬가지 죽어요. 그런데 이런 예외가 발생된 것들을 내가 잡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한다는 건 잡아서 뭔가 복구 작업을 하고 다시 그것을 시도하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try catch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apacity가 0보다 큰지 아닌지 보고 0보다 클 경우에만 확보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try catch를 통해서 그 예외들 잡아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면서 throw를 할 수 있습니다. throw. 예외를 직접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외를 직접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예외를 발생시키죠?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나한테 알리는 거예요. 나한테 알려줘서 내가 개발자예요. 아, 오류가 발생했구나. 뭔가 문제가 있네. 프로그램이 잘못됐네.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를 던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외 처리는 두 가지 있다. 개발 과정, 배포.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는 예외를 계속 발견해서 다시는 그런 예외들이 발생 안 되게끔 프로그램을 고쳐야 되겠고, 배포 버전에서는 이런 예외가 발생되면 그 예외를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사용자가 파일을 저장하려고 그러는데 디스크가 부족해요. 그러면 사용자한테 알려서 다시 그 하드 디스크에 있는 파일들을 좀 지우고 나서 저장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